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좋아하는 이유 설명하고 가는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 시간입니다. 아유, 좋아. 네, 방송 쭉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김프로랑 저랑 영화 취향이 아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둘이 붙여놓으니까 네. 의외로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난 안 본 영화고 그렇지. 내가 하는 영화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보는 영화고. 뭔가 맞장구를 쳐줄 사람이 없네.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중간에 배 배나.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본 영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맞장구도 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뭐 이런 조합도 있는 거죠, 뭐. 세상사 다 그런 겁니다. 자, 네. 오늘 영화도 절대로 김 선생이 안 봤을 영화. 오케이, 뭡니까? 오늘 영화는 인필트레이터. 뭔 영화인지도 모르겠다. 땡땡하고 네. 잠입자들이라는 영화인데 네. 요거는 2016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예요. 작년이네요? 그렇죠. 작년 영화인데도 뭔 영화인지 모르겠네. 2016년 10월 개봉인데 7,700명 봤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망했죠. 네. 잠입자들. 아유. 네, 인필트레이터 잠입자들이라는 영화인데 네. 대충 줄거리는 뭐냐면 은퇴를 막 앞둔 특수요원이 FBI죠. 예, 요 사람이 조직의 핵심 인물을 마약 범죄를 조사하면서 네. 조직에 잠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에 잠입해서 처음에 이제 돈 세탁을 해주죠. 은행들의 돈 세탁 이런 거를 이제 막 해준 다음에 네. 신뢰를 얻어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약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가족들끼리 다 은퇴 친하게. 직전의 경찰인데 마지막 FBI인데 마지막 임무로 자기가 이 거대한 조직을 한번 소탕해 보리라 하고는 차근차근 돈 세탁해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심을 산 다음에 접근을 해가지고 친해져서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친해져서 굉장한 베스트 프렌드로. 언더독으로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경찰인데 솔직히 말해 난 부패한 경찰이니까 같이 공짜로 맞춰보자 이거야? 그냥 사업자로 사업자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결국에는 일망타진을 하는. 근데 이제 가족끼리도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부인을 노출할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이라고 세팅한 그 여자는 FBI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쇼윈도 부부인 거죠. 그리고 저쪽은 진짜 부부, 조직의 보스 부부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날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하고. 그 자리를 싹 털어버리는구만. 싹 다 잡아 넣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그냥 친했으니까 거기서 는 갈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요런 거를 그린 영화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뭐겠어. 설마 또? 정말 정말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아유 정말.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상은 왜 이렇게 실화 영화가 많은 거야? 우리로 치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지금은 아니고 여기 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요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하고 정서가 비슷하냐면 범죄와의 전쟁.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좀 비슷해요. 룩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수사 기법이나 그때 다 장비나 뭐 이런 것들도 하여튼 그때 옛날 영화거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 실화의 힘. 실화가 주는 묵직한 감동이 있어. 정말.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사건은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쭉 크레딧이 올라갈 때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고 실제 뭐 사진 그리고 실제 인물들 그리고 뭐 설명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 얼굴이란 걸 스틸컷으로 탁탁 붙이겠죠. 네, 보여줘요. 근데 싱크를도 잘 맞는 데다가 원래 사건이 실화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커요. 특수요원이 2년 동안 마약 조직에 잠입해가지고 검거한 사람이 한 80명이 넘거든요. 이요. 네.
로버트 밥 마주르라는 사람이 이제 수사 담당자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의 그 사건 담당자 이름이 로버트 밥 마주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했던 사건을. 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야, 이 사람 근데 보복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잘못되거나 이러진 않았나? 지금은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수사 기법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보면 야, 저 때는 야, 저렇게 수사를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대놓고? 옛날에 우리 뭐 살인의 추억 이런 거 보면 짜장면 먹다 막 때리고 막 하잖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야, 저런 수사도 가능하단 말이야? 막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쭉 끝까지 보고 나서 약간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나 봐요. 이게 127분이어서 2시간이 넘거든요. 네. 사건이 쫄깃쫄깃하게 달려가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평가가 약간 갈리기는 합니다. 괜찮아요. 약간 늘어진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다 해봤자 5천 몇백 명이니까. 그렇지. 네. 네. 근데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이유가 네. 요 이유하고 조금 겹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의 내면 연기예요. 내면 연기? 네. 주인공이 누구냐면 브라이언 크랜스턴. 이 아저씨는 어디 나오신 분이지? 이 사람이 이제 트럼보라고. 네. 트럼보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싶을 텐데 네. 사실은 리드 브레이킹 배드로도 유명합니다. 아, 그 아저씨. 네네네. 화학 선생님. 네. 아.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온 걸로 유명한데 연기 잘해요. 아우, 연기 잘하죠. 연기 잘해요. 네, 기가 막히지. 트럼보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할 거야 누가. 영화 괜찮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가지고 쭉 하는데 실화니까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큰 쫄깃쫄깃한 이야기였으니까 네. 사건 자체를 따라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승전결도 있고 했을 텐데 영화가 무게추가 어디에 있냐면 주인공의 내면 연기를 담아내는데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쫄깃쫄깃하게 사건 자체가 쭉 달려가가지고 빵 해결하고 끝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주인공이 갈등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친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리거든요. 그 내면 갈등의 주요 포인트는 저런 건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인간적으로 친해졌는데 네. 그거를 범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사람을 배신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게 메인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입도 좀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소탕해야 될 사람이니까 딱 선명한 악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야. 아이, 그렇지. 조직 보스 정도 되려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나중에 조금 안타까워요. 그럼. 좀 안 잡혔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잘 풀리면은 좋은 역할에서 큰 역할 하지만 잘 안 풀리면 조직 보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 연기를 쭉 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뭔가 악당에 대한 입체적인 이런 것도 캐릭터가 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본 영화인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갈려요. 평가가. 너무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좀 늘어지게 만든 거 아니냐. 수사물이 아니고 뭔가 심리물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평가가 좀 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취향 탓이니까 본인의 취향이 어디에 가까우신가를 놓고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액션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재미없을 수 있고 네. 네. 인간적인 면이나 심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주인공의 내면 연기인데 세 번째 가져온 거는 궤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할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에. 전개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동전의 양면이겠네요. 그렇죠. 그로 인해 더럽게 재미없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랬냐면 저는 순전히 정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취재를 하느라고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돌리거나 잠입을 했던 요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혹 가더라고요. 개인적인 체험들이 그렇게 있으면 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내면적인 갈등이나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이해되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이러면서 쫄깃쫄깃하게 봤는데 당신이 감옥에 보내버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 형님이 참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까지 친하다가 뒤통수 친 적은 없고 그런가? 근데 어쨌든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많은 영화여서 오히려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하시고 그냥 쭉쭉 달려가는 재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그냥 밋밋하고 재미없고 스케일이 좀 작고 뭐 이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본인의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도 스파이 무비지만 액션씬도 안 나오고
스파이가 막 스파이처럼 007처럼 멋있지도 않고 굉장히 사색적이고 조용한 영화거든요. 네. 네. 이건 뭐 그 정도로 조용하진 않고 총 쏘고 막 하고 막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배경이 80년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현란한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되게 소박한 녹음도 릴 테이프 돌려가지고 녹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청하고 무슨 도청하고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장비가 정겨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런 장비 가지고 저렇게 수사했구나. 네. 뭐 저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수사 기법으로 수사했구나. 뭐 이런 거를 챙겨보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뭐 사건 영화 범죄 영화 중에서 여백이 있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실화니까 뭐 요런 키워드에 이제 혹하시는 분들은 네.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취향 타는 영화긴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